이란은 핵탄두가 없어요. 네. 핵탄두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미 핵탄두가 뭐 40에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란처럼 막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탄두를 이용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반도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서울에서 저쪽까지 한 270km밖에 안 됩니다. 영변 이런 시설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하고는 북한은 완전히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김정은도 봤을 이란 핵시설 폭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북 압박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지금 이란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데 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 이란을 치는 건 핵 때문인 건데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란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교수님 약간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 북한도 이란처럼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핵탄두가 없어요. 네. 핵탄두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미 핵탄두가 뭐 40에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란처럼 막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탄두를 이용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반도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서울에서 저쪽까지 한 270km밖에 안 됩니다. 영변 이런 시설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하고는 북한은 완전히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했던 이런 방식을 북한에 바로 똑같이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조금 다른 방식, 북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외교력을 더 발휘해서 협상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협상을 가려면 또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군사적 압박을 할 테지만 이렇게 이란처럼 군사적 압박을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협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을 보면서 이 정도의 공포심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다. 요건 요 다음 기사로 살짝 좀 볼까요? 네, 요게 요런 부분이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북한이랑 이란은 요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교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면 이란부터 볼까요? 이란은 핵탄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50기 정도 보유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6번의 핵폭발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력차가 너무 크다. 사실 이란처럼 대응을 하기에 북한은 너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동맹국들, 이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든 의문이 교수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판 벌린 전쟁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자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문제까지 3개의 전쟁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백악관 입성 이후부터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끝내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가 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또 정치적 생존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 전쟁을 계속 끌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게 내가 푸틴하고 친하다, 내가 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푸틴도 만만치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젤렌스키는 그러면 또 말을 잘 듣나요? 아하. 다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금 이란과의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상당히 지금 세계 전쟁을 지금 본인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급한 불은 빨리 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누구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정상 자리에 오르지도 않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 판벌린 전쟁이 지금 3개나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좀 빨리 조기 수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이 중동 상황 때문에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중동 확전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판세 지금 지구촌이라는 말은 좀 식상할 만큼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연동이 돼 있죠. 먼 나라니까 저기서 전쟁하는 거랑 상관없겠지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 중동 상황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다각도로 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